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미적분을 이제 겨울방학 때 잠깐 기본 뭐 개념 정도 연산 뭐 이런 거 연습을 했는데 이제는 좀 깊게 공부를 할 거야 지금부터는. 그래가지고 이 마플 교과서가 개념서이기는 한데요. 내용적인 거나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거의 뭐 수능에 다 직결되는, 수능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주제들이 모두 거의 대부분 수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만 완벽하게 이해를 해도 뭐 아주 어려운 뭐 30번 정도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풀 힘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진도는 이제 쭉 나갈 거고요. 6월 달까지 나갈 건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미적분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할 게 많아요. 알겠어?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을 우리가 잡았던 거라면 이제 지금부터는 진짜 실제로 수능을 준비하는 실전적인 개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제가 뭐 기출문제 필요하면 별도로 프린트를 해서 기출문제까지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모의고사 진도보다는 빨리 나갈 거예요. 모의고사 진도보다는 빨리 나갈 건데 지금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모의고사가 3월 모의고사죠. 고3 3월 모의고사가 3월 24일 날로 잡혔더라고. 요번에는 좀 늦게 잡혔어요. 원래 보통 3월 10일 이때쯤 보는데 한 2주 정도 늦게 잡혀가지고 보통은 이제 극한까지 진도가 나갔었거든.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만 시험에 나왔었어. 3월 모의고사가. 근데 요번에는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모의고사 진도표를 좀 확인해 볼게. 그래서 아마 3월달 모의고사는 많이 나오면 급수 정도까지는 나올 겁니다. 아시겠나요? 급수까지 나올 거니까. 물론 모의고사 진도보단 빨리 나갈 거야.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미적분이 전범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모의고사 출제 범위인 거는 이제 언제냐면 9월달 평가원 때예요. 9월달 평가원 때. 그러니까 6월 평가원도 미적분이 다 들어가지가 않아요. 미분법 정도까지밖에 안 들어가.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알고 계시고, 이제 오늘 첫 단원 수열의 극한부터 해볼 거고, 자,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 일단은 개념 정리를 싹 할 겁니다. 개념 정리를 필요한 부분들 교재에서 싹 정리를 하고 내용 정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개념 익힘 문제랑 제가 발전 문제들을 다 풀어 드릴 겁니다. 개념 익힘이랑 발전 문제들을 다 풀어 드릴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수원수투 수업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처음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예습을 하고, 즉 미리 풀어와 보고 수업을 듣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언급을 해 드릴 테니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자 봅시다. 이제 자 오늘 하셔야 될 게 이제 뭐냐면 수열의 극한입니다. 수열의 극한이라고 해서 배울 건데 잘 봐. 자, 이제 수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극한을 공부하실 때는 첫 번째로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수열이라는 것을 수학 1 때 처음으로 배웠죠. 그죠? 수열이라는 것을 수학 1 때 처음으로 배웠어. 그러면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수열에서는 AN이라는 일반항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는 해요. 됐나요? n번째 항이 뭘까라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수열이 갖고 있는 규칙성을 정확하게 정리를 한 거 자체는 중요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어렵게 들어가면 이제 규칙성을 추론하는, 조금 난이도 있는 규칙성을 추론하는 문제까지도 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수열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 다음에 뭐 시그마 이런 것들 보면서 일반항 찾고 규칙성 찾아봤었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극한이라는 게 붙으면, 즉 수열의 극한이라는 게 이제 붙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얘는 잘 봐. 극한이 돼버리면 이제는 n이라는 값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거야. n이라는 것을 무한대로 보내니까 얘랑 살짝 비교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수투에서 배운 함수의 극한이에요. 자, 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은 함수의 극한이랑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일단 함수의 극한부터 잠깐 복습을 해보면 얘는
주로 어디로 많이 보내냐면 x가 어떤 특정한 값, 특정한 지점으로 갈 때, a라는 특정한 지점으로 갈 때 우리는 뭘 궁금했었냐면 fx라는 함수 값이, 이 fx라는 함수 값이 어디로 향할까?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궁금해하는 게 함수의 극한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함수의 극한 처음 배우실 때 보통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요 얘기에서는 주로 그래프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림을 이용해서 A라는 값이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확인을 해보자 라는 형태가 굉장히 강했거든. 됐니? 자, 근데 수열의 극한은요, 사실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얘 같은 경우에는 AN이라는 게 이제 n번째 항이잖아. 그럼 AN 이후에 과연 이 친구가 어디로 갈까? 경향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즉 n이라는 항이요. n이라는 문자가 의미하는 게 순서를 나타내죠. 수열의 순서를 나타내는데 얘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쭉쭉쭉 가서 n까지 가는 게 수열이라는 단원에서 배운 거라면 지금부터는 이제 그 n이라는 문자가 무한대로 가버리는 거야. 그럼 얘가 무한대로 가버렸을 때 과연 수열의 일반항은 어디로 향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수열의 극한이다라는 거야. 됐니? 그래서 약간은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내가 나중에 문제 풀면서 가르쳐 드릴 거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도 가능하다면 정확하게 그 값을 보는 게 아니라 약간의 거시적인 관찰도 괜찮아요. 저는 이런 용어를 쓰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수열이라는 단원에서 수학 1에서는 그 아주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점화식 문제 같은 경우도 8번째 항을 주고 나서 첫 번째 항이 뭐냐, 두 번째 항이 뭐냐 요렇게 좀 판단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극한이라는 개념에서는 되게 크게 보는 거야. 되게 크고 넓게 관찰을 해서 과연 이 수열이 결국 무한대라는 영역으로 갔을 때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영역으로 갔을 때 어디로 향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서 보셔야 돼.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분류하냐면 수열이라는 것은 약간의 미시적인 관찰, 즉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고 반대로 극한이라는 것은 좀 큼직큼직하게, 그래서 좀 위에서 바라보는 형태가 있다 정도로 느낌을 잡아두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극한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형태는 뭐냐면 우리가 미적분에서 이제 수열의 극한이라는 것과 또 하나 뭘 배우냐면 급수라는 걸 배워. 수열의 극한과 급수라는 단원을 같이 세트로 배우는데, 자, 수열의 극한은 뭐의 극한이냐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자리에 써진 게 an이 돼서요. 즉 뭐의 극한이냐면 일반항이라는 것의 극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수열의 극한이야. 됐니? 근데 급수라는 것은 뭐냐면 급수는 리미트, 자 요렇게 쓰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돼서 요 sn이라는 게 어디로 갈까? 즉 sn은 합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합의 극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됐니?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배울 수열의 극한은 일반항의 극한인 거고 급수는 합의 극한이다 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극한이라는 거 뭐 처음 듣는 얘기 아니니까 계속 가볼게요. 자, 극한이라는 것을 내가 계산을 했지. 그럼 계산을 한 결과는 무조건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가 돼야 되냐? 수렴이 될 때. 즉 하나의 특정한 값으로 가까워질 때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경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발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수렴이라는 개념을 니네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 얘는 잘 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서 an이라는 것을 내가 계산을 했다고 쳐보자. 그랬을 때 어떤 알파라는 특정한 값에 가까워진다. 즉 알파라는 값에 가까워진다면 우리는 요 극한이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발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와 이거는 완벽하게 반대예요. 즉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경우는 발산입니다. 아시겠나요?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경우는 발산이야. 따라서 얘는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는데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수열에서는 자 요렇게 가볼게. 어떤 수열이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럼 반복이 되게 되면 뭐가 돼요? 우리는 이런 거를 진동 형태라고 얘기를 해서 어쨌든 간에 이 친구도 수렴하지는 않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었다 1이었다 마이너스 1이었다 1이었다 마이너스 1이었다 1이었다 이게 반복이 되니까 이 친구가 수렴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냥 아주 뭐 커지거나 아주 작아지거나 그러니까 음수 쪽으로 확 커지거나 양수 쪽으로 확 커지거나 이런 느낌도 아니라는 거지. 그냥 거기서 깔짝깔짝 되는 느낌인데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이름을 붙여보자라는 게 바로 진동형이다라는 거고요. 진동도 마찬가지로 발산입니다. 아시겠나요?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경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극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극한 계산을 하면 결국은 수렴하거나 발산하거나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럼 아무래도 비중이 좀 주어지는 게 당연히 어떤 경우냐? 수렴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학교 시험에서는 좀 더 중요한 경우가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가볼게요. 자, 우리가 해봤던 게 이제 네 번째. 자, 수열의 극한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해요. 성질. 자,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성질에 대한 얘기는 간단해. 잘 봐. 얘는 덧셈과 그 다음에 뺄셈과 그 다음에 곱셈과 그 다음에 나눗셈 이렇게 사칙연산에 대해서 전부 뭐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냐면 이 친구는 전부 분배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이런 얘기겠지. 하나 예를 들어서 자 리미트 문제 안에서 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 자리에 an과 bn을 더한 거야. 되니? 그러면은 얘를 우리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이 친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여기가 an이 되고 더하기 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충분히 써줄 수가 있다는 건데 단 조건이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요 성질, 즉 분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수렴해야 된다는 조건이 필요해요. 즉 an이라는 수열과 bn이라는 수열의 극한값이 무조건 수렴해야지만 우리는 리미트 자체를 분배시켜주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자 다섯 번째. 자 그러면 수렴이 가능하다면 즉 문제에서 an이라는 것과 bn이라는 수열에 대해서 수렴한다고 얘기를 만약에 다 해줬다면 그냥 자유롭게 분배를 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성질에 관한 문제는 수렴한다라고 확정지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없단 말이야. 이따가 문제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되니? 자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류를 해요. 잘 보세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수렴인지 발산인지 문제에서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즉 모호해요. 얘가 수렴인지 발산인지 리미트 an이라는 수열이 수렴인지 발산인지가 명확하게 문제에서 정해지지 않은 경우. 자, 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확실하게 문제에서 확실하게 발산이라고 언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발산이라는 거 언급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됐니? 그럼 요거에 대해서 내가 좀 공부를 해보면 자 볼게. 문제에서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 그럼 거의 대부분 그냥 뭘로 풀어도 되냐면 얘는 각각의 수열이 수렴한다고 가정하고 풀어도 문제 답은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됐나요? an이라는 수열과 bn이라는 수열이 정확하게 수렴한다, 발산한다라는 언급이 아예 없어. 그냥 막 뭉뚱그려서 보는 거야. 그러면 그냥 그 각각, 즉 an의 극한값과 bn의 극한값을 알파와 베타라고 놓고 그냥 계산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거야. 그게 왜 그런지는 이따 뒤에서 문제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 자, 근데 문제에서 확실하게 발산을 언급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인데 이 친구는 무한대예요 라고 이렇게 써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요 절대로 뭐 하시면 안 되냐면 이때는 절대로 성질 즉 분배를
가지고 계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왜? 100% 발산이라고 확신을 줬기 때문에. 알겠어? 요 두 개만 잘 구분해 보시면 돼. 되니? 자, 그러면 이렇게에 대한 얘기가 어디 있을까? 이제 문제 뒤쪽에 있을 거거든? 그럼 요거부터 내가 하나 좀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 볼게요. 자, 지금까지 쌤이 설명한 게 이제 어디까지 설명한 거냐면 8페이지, 9페이지, 그 다음에 11페이지까지 쭉 설명한 거야. 알겠어?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들까지. 됐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산 넘어가기 전에 문제를 좀 풀어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교재는 어디 펴보시냐면 16페이지를 펴보세요. 문제 보세요. 개념 김 1번. 자, 갑니다.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인데 일단 첫 문제를 보시면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2가 4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AN 더하기 BN이라는 게 7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 내가 이걸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잘 봐. 자, 문제에서요. AN이라는 수열과 B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얘가 수렴하니 혹은 발산하니 라는 것을 내가 확인을 해보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얘는 뭐야? 모르는 거야. 이 친구는 몰라. 그럼 마찬가지로 BN이라는 것도 뭐가 돼요?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모릅니다. 문제에서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 됐어. 자, 근데 이렇게 좀 볼게. 자, 문제에서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거든? 자,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얘가 an-2가 4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이 생각을 좀 해볼까? 잘 봐. 요 수열에 대해서 요 수열이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모르니까 원래대로 가자면 이렇게 분배하는 게 사실 돼? 안 돼? 원래 안 돼요. 맞아요? 원래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왜? 근데 내가 얘기했지. 수렴과 발산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그냥 요거를 뭘로 봐도 무방하냐면 그냥 수렴한다고 봐도 무방한 거야. 알겠어? 수렴한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야. 자, 그거 왜 그런지 내가 설명을 해줄게. 잘 봐. 자, 이거를 수렴한다고 가정하고 분배를 해보자. 그러면 얘가 그냥 2가 돼요. 따로 빠져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는 계속 2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계속 2가 나오니까 얘가 그냥 2가 되는 거야. 근데 잘 봐. 얘가 4라는 값으로 뭐 하냐면 결과 자체가 수렴을 해요. 얘가 수렴을 해. 됐어? 그러면 잘 봐. 얘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냐면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 다음에 진동 이 세 가지거든. 그렇잖아요? 만약에 수렴이 아니라면 됐나요? 만약에 수렴이 아니라면 이렇게 가거나 이거 가거나 셋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럼 니네가 상식적으로 대답을 해봐. 자, 무한대에서 2를 빼요. 4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됐어요? 무한대에서 2를 빼요. 4가 나와? 절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2를 뺐을 때 4가 나와? 안 나온다고. 알겠니? 왜? 얘가 이미 마이너스 무한대랑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진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진동에 대해서. 그럼 진동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유한 진동이거든. 유한 진동과 무한 진동이라는 게 있는데 자, 무한 진동부터 설명해 드릴게. 무한 진동은 이런 느낌이야. 그림으로 표현해 드리면 잘 보세요. 선이 하나 이렇게 있다. 선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무한 진동은 처음에는 조금 하다가 점점 어떻게 돼? 진폭이 커지는 거야. 그죠? 그럼 잘 봐. 어차피 절대값이 커져요. 그럼 절대값이 계속해서 커지거든? 그러면 언제는 플러스 무한대로 갔다가 언제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다가 언제는 플러스로 갔다가 언제는 마이너스로 갔다가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결국 뭐랑 똑같냐면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무한대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 가거나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한진동의 느낌이야. 됐어? 그 다음에 반대로 반대로 가야죠. 그냥 이게 무한진동이야. 그래서 진동인데 무한이 커지는 거죠. 절대값이 점점 커지는 느낌. 그래서
얘는 그냥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A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 반복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얘는 뭐 한다는 거야? 그냥 계속 커진다는 거야, 숫자가.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아시겠니? 별 의미가 없으니까 요거는 크게 신경을 쓰시지 않아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특이한 경우가 얘죠. 얘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부터 해볼게. 잘 봐. 하나의 경우는 뭐냐면 요 경우는 자, 요렇게 있다고 해봐. 요렇게 있을 때 숫자가 요렇게 점점 어떻게 되면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얘는 점점 폭이 줄어들지. 맞아? 그럼 점점 폭이 줄어들어. 그러면 얘는 결국 어디로 가? 어디로 갈까? 0으로 수렴하죠. 되네? 자, 그 다음에 잘 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거야. 또 하나가 얘는 아까 1-1처럼 정확하게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폭이 일정하게 가는 거야. 폭이 일정하게. 그러면 요런 느낌이 강해요. 요 값을 A라고 하고 요 값을 B라고 하면 자, 무한진동 지울게. 무한진동 지우고 잘 봐. 요 값을 각각을 놓으면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A, B, A, B 이렇게 반복된다는 거. 됐나요? 숫자가 A, B, A, B, A, B, A, B 반복된다는 거야. 그러면 잘 봐. 얘가 A였어. 그럼 A-2야. 4네? 그럼 A가 얼마야? 6인 거지. 그지? 근데 다른 값이야. B야. 그럼 B-2가 뭐야? 4네? 그럼 B가 뭐야? 6이네? 두 개밖에 없죠. 그럼 무슨 얘기가 돼요? 두 값이 똑같네? 그럼 이거야? 진동이야? 아니죠. 얘도 6이고 얘도 6이고 얘도 6이고 얘도 6이라는 거잖아.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돼요? 그냥 계속 6으로 뭐 간다? 수렴한다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지. 따라서 진동인 경우도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됐어? 자, 내가 이론적인 설명을 이렇게 해준 거야. 물론 밑에 보시면은 원래 정석적인 풀이는 그렇게 풀으셔야 돼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막 치환하고 해가지고 개념 익힌 풀이로 푸셔야 되는데 자,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냐면 자, 이제 정리할게요. 그냥 수렴과 발산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고 수렴과 발산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얘를 알파라고 놓고 베타라고 놓고 그냥 푸시라고. 그럼 된다고. 알겠니? 오케이?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 얘 알파입니다. 그럼 알파가 얼마니? 라고 하면 6이에요. 넘기면 되니까. 됐어요? 그럼 저기다 6 대입하자. 6 대입하시면 12 더하기 베타가 되는데 12 더하기 베타가 7이네. 따라서 베타는 얼마가 돼요? 베타는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됐나요? 자, 그럼 문제 답 구할게요. 자, 문제 답은 얼마가 돼요? 얘는 알파가 얼마였어? 12. 베타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5니까 요렇게 더하시면 되고 문제 정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7분의 17이다 라고 해서 나와주시면 잠깐만. 뭘 잘못했니? 아, 마이너스 5군요. 알파가 6이 아니죠 또. 12가 아니죠. 왜 얘를 10이라고 했을까? 내가 6이라고 하고 6이라고 하고 이렇게 놓으시면 돼서 문제 정답은 얼마가 돼요? 11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푸시면 된다는 거야. 아시겠지? 자, 그럼 밑에 거 해볼게. 자, 밑에 갑시다. 3번을 보세요. 자, 3번 문제 보시면은요. 문제 1번에서 발전 문제에서 갑니다.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AN 더하기 2BN이 9고요. 2AN 더하기 BN은 90이래. 근데 문제에서 AN과 BN이 수렴한다는 얘기 있어? 없어? 없죠? 그죠? 없습니다. 자, 그럼 봐봐. 그냥 얘 이렇게 풀면 되겠네. 이 친구는 자, 1번 여기다 쓸까? 자, 1번은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알파 더하기 2베타가 얼마야? 9라는 거야. 그 다음에 2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라는 거야? 90이라는 거예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됐니? 그러면 문제 가보시면 자 계산합시다. 요거 두 개 연립하면 되겠네. 요거 두 개 연립하면 되는데 또 알파 베타 따로 구하실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냐면 우리가 이거 갖다가 뭐 구하면 돼?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하면 돼요. 자 그럼 이거 두 개 더하세요. 더하시면은 3이 되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요. 이거 더하시면은 99가 돼서요. 3으로 나누시면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가 나오냐면 그냥 3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아이고 3이 된다. 33이요. 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문제 정답 얼마예요? 33이에요. 1번은. 됐니? 자 확인되셨죠? 자 2번 해볼게요. 자 2번 갑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은 두 수열 AN, BN인데 아까 거랑 비슷하네. 자 그럼 2번도 해볼게. 자 2번은 AN 바로 갑시다. 자 리미트 AN이 얼마냐 라고 계산하면 리미트 AN은 3이에요 라고 그냥 써주시면 되겠죠. 넘기면 되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그 다음에 3이죠. 그럼 대입해봐. 그럼 3 플러스 그냥 이렇게 쓸까? 2베타라고 쓸게요. 자 2베타가 얼마인 거야? 9인 거야. 그럼 베타 얼마니? 라고 얘기하면 여기서의 베타 값은 3이에요 라고 그냥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대입하세요. 그럼 3이랑 1 더하기 3이 되죠? 그럼 3이랑 1 더하기 3이 되니까 이 자리에다가 그대로 대입하시면 그럼 문제 정답 얼마 돼요? 10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됐니?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근데 개념 익힘 2번 있죠? 별표 치세요. 얘는 이렇게 지금 내가 가르쳐준 방식대로 풀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2번은. 자, 2번의 경우는요. 갑니다. 2번의 경우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문제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발산이라는 얘기를 해요. 따라서 우리는 방금 전에 개념 익힘 1번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수렴해가지고 풀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해볼게. 자, 문제를 봤더니 AN이라는 게 지금 무한대네요. 맞아요? AN이 무한대로 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니네가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분배를 해버리잖아.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알았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 친구는 어떤 식으로 해보냐면 첫 번째 이렇게 해볼게. 자, AN-BN이라는 것을요. 첫 번째 방식은요. AN-BN이라는 것을 CN이라고 치환을 해볼게요. 됐어요? 그럼 얘를 CN이라고 치환을 하잖아. 그러면 잘 봐. 리미트 CN이 되고요. 얘가 3이야. 됐니? 자, 리미트 CN이 되고 얘가 3이 돼. 요까지 괜찮아요. 자, 그런 다음에 보세요. AN이라는 애 있죠. 그죠? AN이 지금 무한대잖아요. 그럼 AN이 무한대인데 BN 자리에다가 내가 BN 자리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보는 거지. 자, BN에다가 넘기고 정리하면 AN-CN이다 라고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야. 됐어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AN 자리에다가 AN-CN이라고 대입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잘 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얘가 어떻게 되냐? AN이 그대로 써지고 더하기 1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자리가 어떻게 되냐면 2AN 되고 마이너스 2CN이 돼요. 그리고 더하기 2라고까지 이렇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뭐라는 거냐면 AN이라는 숫자가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AN이 무한대로 간다고 그랬거든? 됐어? 그럼 얘가 증가 속도가 제일 크기 때문에 분자 분모의 모든 항들을 다 AN으로 나눠. 그럼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AN분의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가 되고 마이너스 2의 AN분의 CN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이쪽이 AN분의 2라고 해서까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맞아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n이라는 친구가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게 무한대로 간다고 그랬지? 그지? 그럼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이게 0이 돼버리고 요 값도 0이 되겠죠. 왜냐면 CN이라는 게 3으로 수렴을 하니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뭐가 돼요? 전부 다 0이 돼버려서 그냥 문제의 정답은 얼마가 나온다는 거야? 2라는 값이 나온다. 이렇게 가는 거야. 됐어? 근데 잘 봐. 야, 이거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적분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살펴보면 무한대로 가잖아? 그지?
그럼 얘 무한대로 가니까 요거를 그냥 무한대로 간다 생각하고 얘도 무한대로 간다 생각하면 이 둘의 증가 속도가 그냥 어때? 제일 빠르죠. 그죠? 따라서 이 친구는 어떤 극한의 형태가 나오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2라고 놓고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개수 비교만 해주셔도. 아시겠나? 됐죠?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했으니까. 자, 근데 잘 봐. 두 번째. 자, 이렇게 하기도 싫어요. 그냥 이렇게 보자는 거지. 자, 그냥 갑니다. 문제에서 리미트 an-bn이라는 게 문제에서 3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였냐면 an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그럼 an이 무한대로 간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면 이 식들을요 전부 an으로 묶어내서 넘겨버려요. 즉 무슨 얘기랑 똑같냐면 이렇게 해버리란 거야. an으로 나누고 an으로 나누고 an으로 나눠. 되니? 그럼 이렇게 돼. 얘는 자 리미트 그냥 쓸게요. 편의상 1 마이너스 an분의 bn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얼마가 되냐면 an인데 잘 봐. an이 무한대로 가죠. 그죠? 그럼 an이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3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이 그냥 뭐가 돼? 제로가 된다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자, 그럼 어떤 얘기가 되냐면 an분의 bn이라는 요 값이 얼마가 돼요? 1로 수렴하겠구나. 이렇게까지 처리가 된다는 거지. 그냥 이렇게 편하게 계산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요. 전부 모두 an으로 나눠요. 그럼 전부 an으로 나누면 여기가 1이 되고 여기도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an으로 나누시면은 이렇게 되겠네. 2배의 an분의 bn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얘는 an분의 2가 돼요. 아 미안. 여기가 an분의 1이 돼요. 네, 요렇게. 그러면 어차피 이 값도 0으로 갈 거고 이 값 0으로 갈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요 값이 얼로 수렴한다고 그랬냐면 얘가 1이라는 값으로 수렴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계산하면 얼마 나와? 2 나와. 이게 훨씬 더 빠르죠. 그러니까 굳이 치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뭐 어렵진 않은 문제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가 나오면 절대로 요거를 절대 분배하시면 안 됩니다. 니네 멋대로 절대 분배하시면 안 돼. 그리고 그냥 푸실 때는 어떻게 해버리시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무한대꼴의 극한 있죠? 그거를 각 항을 전부 무한대로 나눠버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훨씬 좀 더 편한 계산이 나올 거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밑에 발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 발전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잠깐 시간 드릴게요. 6번 한번 해봅시다. 6번 봐봐. 두수열 an, bn에 대해서 리미트 an이 무한대로 가고 bn과 an을 뺐을 때 3이라는 극한값이 나온다. 그러면 첫 번째 요 식에서 an이 무한대로 가니까 an으로 뭐 하자고 그랬어요? 나누자. 그지? 그러면 리미트 an분의 bn 빼기 1이 제로가 돼서요. 리미트 an분의 bn이라는 극한값이 얼마가 나와? 1이 나와. 여기까지 괜찮죠? 됐나요? 자, 그러고 나서 문제의식을 딱 봤는데요. 문제의식이 지금 요식 요거를 내가 그냥 풀면 안 될 것 같아서 통분을 합시다. 계산을 좀 합쳐보면 자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렇게 봐도 돼. 이건 조금 어렵나? 일단 봅시다. 자, 가볼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얘를 통분을 샥 때려보면 이렇게 되거든? 얘가 an, bn이 되고요. 여기가 an이 아니죠. bn 세제곱 마이너스 an 세제곱과 같습니다. 요렇게까지 좀 정리가 되네요. 맞아요?
자, 근데 그러면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니까 이게 뭐가 가능해?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지. 그래서 리미트 바로 계산해버리면 자, 인수분해 할게요. 자, 인수분해 하시면은요 bn-an이라는 값이 이렇게 나오네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는요 bn의 제곱이 될 거고요 더하기 an bn 형태가 되고 더하기 an의 제곱과 같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처리가 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분모를 이쪽으로 보내는 거야. 어차피 곱의 형태가 되니까. 그러면은 요 값 같은 경우는 그냥 극한값이 얼마가 되냐면 얘는 리미트 bn 빼기 an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값이 그냥 3이 됩니다. 그래서 3이라고 놓으시면 되고요. 자, 요쪽이 지금 플러스죠. 그죠? 그럼 요쪽이 플러스 형태의 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는 게 가능하지. 그지? 그럼 요 부분만 내가 따로 빼서 보시게 되면 이거랑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얘는 bn으로 약분하니까 an분의 bn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 더하기 1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자 an으로 약분하시면 bn분의 an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네. 됐어? 자, 그럼 잘 봐. 문제에서 내가 리미트 an분의 bn이 1이라고 놨으니까 요 값을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 얘가 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요 값도 얼마가 돼요? 요 값도 얼마야? 얘도 역수니까 1이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따라서 요 문제의 답은요. 여기가 3이 나오고 앞에도 3이 나오니까 두 개를 곱하시면 얼마다? 9다. 라고 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였어요. 됐나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됐어? 그러고 나서 좀 볼게 이제. 자, 내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볼게. 나 이거 통분했어. 응? 나 이거 통분했어. 잘 봐. 계산했어. 답 9 나왔어. 근데 다른 식으로 보면 리미트 an분의 bn이 1로 간다는 게 확정이 됐잖아. 그지? 그럼 잘 봐. 저 식을요.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아? 이거고 얘는 이거네. 됐나요? 그죠? 오케이?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놓고 놨어요. 여기다 이렇게 놨어요. 이래 놓고 나서 얘가 1로 간다고 그랬고 얘가 1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1이구나. 그럼 bn-an이 딱 남죠? 그죠? 그래서 얼마야? 3이다. 이렇게 풀면 돼야 돼. 이렇게 풀면 돼야 안 돼. 문제의 답이랑 맞아 틀려? 틀리죠. 왜 틀려? 왜 틀려? 아니 이럴 수 있잖아. 얘가 an이고 얘가 이렇게 오고 얘가 an분의 bn이니까 요거를 bn 쪼개고 그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an 곱한 거니까 그냥 an을 따로 빼가지고 이렇게 봐서 얘도 어차피 1로 갈 거고 얘도 역수니까 1로 가서 한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생기는 논리적 오류가 뭐냐는 거야. 응? 그렇죠. an이 발산이에요. 내가 얘기했죠. 그래서 쌤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잘 봐. 확실하게 수렴하는 형태가 아니죠. an은 무한대로 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얘가 무한대로 가요. 얘는 수렴해요. 그럼 무한대랑 얘를 곱했어요. 그럼 뭐가 돼? 뭐가 돼? 무한대죠. 얘는요. 얘는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 볼까? 0에 한없이 가까워지죠. 무한대니까. 이런 식의 내용이 되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실 때 이 발산이냐 수렴이냐가 확실치 않은 경우가 아니라 무조건 발산이 돼버리는 경우가 생겨버리면
웬만하면 분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조건 틀립니다. 됐니? 그래서 우리는 요게 수렴한다는 것을 가지고 문제에서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계산을 좀 마무리해서 값을 정확하게 뽑아내시라는 거야. 알았니? 수능 문제에서 발산이 답인 경우가 나오는 경우는 극히 희박해요. 한 0.001%예요. 아시겠어요? 선지로도 안 나오죠. 니네 모의고사 풀면서 답 선지에 답이 마이너스 무한대다 이런 거 본 적 있어? 없어? 내신 빼고는 없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함부로 막 분배하면 돼? 안 돼? 함부로 분배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오케이? 자, 그런 부분 잘 정리해 두시고요. 완전 쉬워 보이는데 만만치 않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정리해서 일단 수열의 극한의 성질까지 우리가 기본 개념이랑 성질까지 정리해봤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뭐 할 거냐? 연산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연산합시다.